오늘의 어근은 sphere. sphere는 구형, 구체, 자, 동그랗게 생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죠. sphere, 구, 공구자라는 얘기죠. 구, 공처럼 생긴 거, 동그랗게 생긴 거, 구형, 구체. 그리고 이렇게 어떤 활동이나 영역, 관심, 사람들이 갖는 어떤 관심의 어떤 영역이라는 의미, 이제 추상화됐을 때는 이제 이런 영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쓸 수가 있죠. 무슨 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무슨 구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건 이제 지구 이런 건 지구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지구라든지 크기가 이제 크든 작든 지구든 태양이든 또 이제 무슨 뭐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배구공이든 이런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sphere 우리말로 했을 때는 구 또는 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sphere의 형용사는 이제 spherical, cur이 붙으면은 이제 형용사가 돼서 구 모양으로 된 이런 얘기죠. 구 모양의 구체의 구 모양의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spherical. 자, 그리고 앞에 ham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ham이라는 거는 half 절반이라는 의미를 갖는 어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복합어들이에요. hemisphere 그러면 hemi가 half니까 절반. 그러니까 절반으로 된 구란 얘기죠. 구의 절반. 그러니까 구를 딱 나눴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구를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나누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북반구라고 하죠. Northern Hemisphere가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Southern Hemisphere, 남반구 이런 식이 되겠죠. 또 뭐 동서로도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동반구, 서반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반으로 나눴을 때 이거를 이제 Hemisphere. 그리고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이제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앞에 무대 부분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관객석이 이제 앞에는 있겠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그 무대 부분이 이제 헤미스피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이제 그 무대들은 이게 네모난 게 아니고 동그랗게 생겨 있는 이런 무대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헤미스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토가 붙게 되면은 포토라는 거는 라이트 빛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포토스피어 하게 되면은 빛이 있는 영역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모양으로 이제 빛이 있는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 태양 같은 항성 이제 태양도 이제 항성에 해당하게 되니까 그래 이런 항성은 스스로 이제 그 빛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그 주변이 이제 빛이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빛이 있는 영역 이거를 빛광자에다가 공구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광구라고 하죠. 광구. 자, 그 다음에 biosphere. biosphere 하게 되면은 바이오는 라이프 생명이라는 뜻이 되니까 biosphere 하게 되면은 이제 생물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biosphere 그러니까 생물권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생물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데에서 이제 생물권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생물권의 atmosphere 그다음에 이제 hydrosphere, lithosphere, 그다음에 ecosphere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밑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바이오스피어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생물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생물권.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피어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애트모스피어가 있죠. 애트모스피어는 애트모라는 거는 에어, 공기라는 뜻이니까 애트모스피어 그러면 공기가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공기가 있는 영역.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주위에 이제 이렇게
공기가 있는 영역이 있죠. 공기,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기권 또는 그냥 대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말하죠. 그 분위기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주변 감정이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감정. 그래서 애트모스피어 하게 되면은 대기, 대기권 그리고 분위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스피어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대기권이 속해 있고, 그 다음에는 하이드로스피어가 또 속해 있죠. 하이드로스피어. 하이드로라는 거는 물이라는 뜻이니까 하이드로. 그래서 물이 있는 영역. 그러니까 물이 있는 영역. 그러니까 바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물 숫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거는 물 숫자를 쓰니까 수권 이렇게 되겠죠. 수권. 물이 있는 영역. 여기도 이제 생명체가 또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피어의 그 마지막으로는 리서스피어, 리서라는 거는 스톤,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있는 영역. 자, 리서스피어 이렇게 크게 이제 바이오스피어를 세 개로 나누면은 돌이 있는 영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돌은 암석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암석권. 자, 이렇게 대기권. 이거는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주변에 공기가 있는 곳. 이게 이제 대기권이 되겠고, 대기권이 되겠고, 애트모스피어가 되겠고, 하이드로스피어는 그 물이니까 이건 뭐 바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리서스피어는 이제 암석권인데 리서. 그럼 암석권이라는 거는 지구의 이제 표면에 지구 이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이제 이렇게 단면으로 나눴다고 치죠. 단면으로 나누면은 지구에 이제 이렇게 표면이 있죠. 표면. 그 맨 바깥쪽 부분을 이제 껍질이라고 하잖아요. 껍질. 껍질은 이제 크러스라고 하잖아요. 크러스트. 껍질 부분이 있고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 지구의 이제 그 껍질 부분, 지각이 있고, 그리고 지각 안에 이제 이렇게 멘틀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멘틀. 그러면 멘틀의 일부 상위 부분, 여기도 이제 딱딱하죠. 이제 그래서 지각과 이 멘틀의 이제 상위 일부 부분까지를 합쳐서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딱딱한 바위, 돌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를 돌이 있는 영역, 그러니까 리서스피어라고 하는 거죠. 리서스피어, 암석권. 그래서 크러스트하고 그 멘틀의 이제 상위 부분 같이 합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암석권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리서스피어. 그리고 리서는 이제 암석, 돌이란 뜻이고, 돌이니까 이게 들어가는 단어로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신석기 시대 또는 뭐 구석기 시대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석이라는 게 돌이니까, 그래서 신석기 구석기도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 그래서 구석기면은 페일리오. 그래서 페일리오리틱 에이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라는 얘기고, 신석기 시대 하면은 신이라는 거는 이제 네오. 영어로 하면 이제 니아죠. 니알리틱. 리알리스틱 에이지. 그러면 신석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일리오 하면 이게 구라는 뜻이고, 니알, 그러니까 뉴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신석기, 구석기 할 때도 이 리틱이라는 이 어근, 단어죠. 사실은 뭐 이 어근을 이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석자. 그래서 리스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이제 꼭 알아야 될 만한 건 이렇게 리서스피어하고 니알리스틱, 페일리알리스틱 할 때 이게 신석기, 구석기 할 때 쓰는구나. 이 외에는 사실은 이제 별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라는 어근이 들어가는 건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바이오스피어의 이제 세 영역, 바이오스피어에 들어가는 이제 세 영역이 이제 atmosphere, hydrosphere, 리서스피어. 여기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구에 이 부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스피어고, 뭐 지구의 저 땅 속이라든지 또 이제 대기권을 벗어났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생명체가 없으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이렇게 바이오스피어에는 세 군데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애트모스피어를 이제 나눠 보면은 이 대기권을 나누면은 대기권이 다시 이제
몇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제 네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대기권은 자 먼저 대기권이 이제 지구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곳이죠. 가깝게 있는데 여기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여기가 대륙권이라고 하죠. 대륙권 영어로 하면 이제 troposphere, troposphere. tropo라는 거는 change,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영역이라는 얘기인데 이 troposphere 여기는 이제 바뀌는 영역. 뭐가 바뀐다는 얘기냐? 여기 이제 그 공기의 그 흐름이 지구에 이제 바로 가까이 있는 거, 이 대륙권이 제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대륙권이라는 말이 이제 공기가 이제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차가워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순환이.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기의 흐름에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죠. 체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륙권. troposphere.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구나.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륙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륙권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영역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하잖아요. 성층권. 이 성층권은 영어로 하면 이제 stratosphere, stratosphere. strato라는 거는 strat이라는 거는 spread, 넓게 펼쳐져 있다. 넓게 펼쳐져서 어떤 그 층을 이룬다. 레이어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레이어. 그러니까 스트래토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레이어란 뜻이에요. 쭉 펼쳐져서 어떤 하나의 어떤 층을 이루고 있는 거. stratosphere, stratosphere 그러면 이제 이 성층권을 의미하게 되겠고 여기 이제 오존층이 여기에 이제 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오존층 여기가 stratospher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영역은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중간권이라고 부르죠. 중간권. 영어로 하면 메소라는 게 이제 미들,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esosphere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영역, 중간권 이렇게 되겠죠. mesosphere. 참고로 이제 메소라는 단어는 중간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그러면 이게 메소포타미아인데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뭐냐? 메소가 중간이죠. 중간. 그럼 포탐이라는 거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포탐, river. 얘는 미들이니까 중간이고. 그러면 뭐강 자체의 중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두 개의 강과 강 중간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두 강 사이. 지금 이라크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이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의미예요.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메소 아메리카 이런 말이 메소 아메리카. 메소 아메리카 하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삼각형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이제 북미, 남미 남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고 남북인데 중간을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이 이제 중미 지역이 되겠죠. 중미 지역. 그래서 중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석기 시대에도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페일리올리틱 그다음에 니알리스틱 하면은 이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중석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중석기. 그러면은 중석기 하면은 메소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리스틱은 돌 이게 뒤에 오는 거고 메솔리틱 에이지 그러면 이게 메소가 붙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중석기 시대라는 뜻이 되겠죠. 중석기 시대. 자, 그 다음에 있는 영역은 마지막 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제 그 대기권의 마지막. 그래서 이 마지막 쪽에 위치하니까 태양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뜨겁게 되겠죠. 그래서 이 뜨거운 거 열이 있는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열권이라고 부르죠. 열권.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thermosphere. 썸이라는 게 이제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썸. 그래서 열이 있는 영역 thermosphere, 열권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atmosphere가 되겠죠. atmosphere고 그리고 그 바로 바깥쪽에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을 갖다가 이제 그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권 대기의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바깥 외자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기권 이런 말로 쓰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바깥은 이제 exo라는 거죠. exo. 그래서 exosphere 그러면 대기 바깥쪽에 있는 자 여기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외기권 이거를 이제 exosphere라고 하죠. 그래서 대기권을 이제 다시 나누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대륙권 트라포스피어, 그 다음에 성층권 스트라토스피어, 그 다음에 중간권 메소스피어, 그리고 열권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외기권이라고 이제 엑소스피어. 자, 이렇게 돼서 스피어를 이용하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